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교육 영상을 제공해드리는 2020년 2월 20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한 중화권 누적 사망자 수가 2117명, 확진자만도 74,639명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까지 8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서비스 전후로 손을 씻는 것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요. 시설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외부자의 방문을 자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설 방문자에 대해서는 여행력, 감기 증상, 방문 이력을 반드시 관리하고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과 출입 전 손 씻기도 철저히 안내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중국 등 해외 여행력이 있는 종사자는 자가격리를 통한 업무 배제가 필요하고요.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입소자 또는 종사자는 신속히 병원 진료를 연계하고 마스크를 착용시키는 등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케어스토리 시설에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접촉시설물 및 해충 등에 대한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제공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소독 안내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안전한 소독을 통하여 감염증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자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대한 자료이고요. 이 자료는 2020년 2월에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 동지침이죠.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 기관, 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서 적합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시설에 맞게끔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목차는 목적 및 기본 방향, 그리고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 그리고 대상별 소독 방법, 그리고 부침, 그리고 부침에서는 의약 외품 중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의 안내와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방법, 그리고 자가격리의 생활 폐기물 관리 처리 매뉴얼들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학적 특성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서 본 지침 내용은 변경 가능하다는 것이 단서로 안내가 되어져 있네요. 자, 먼저는 목적 및 기본 방향부터 살펴보실 텐데, 1번 목적에서는, 즉 이 지침의 목적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서 소독 지침의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소독 지침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기 전부터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도 하고 그리고 이 질본에다가도 연락을 해서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장교양 기관이라든지 또는 일반 업체에서 소독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져 있느냐, 그 부분을 좀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가 그 소독하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그 자체적인 소독 지침이 마련되어진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지침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시설에서도 자체적인 소독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 거주 공간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소독을 수행하도록 안내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노출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노출된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이 지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침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 그 노인복지시설에도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문 소독 업체에 위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연히 전문 소독 업체를 통해서 전문적인 소독을 받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지침의 기본 방향을 보시면은 다수인이 집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거주 공간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소독 업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부분하고, 또 대상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소독 방법을 선택해서 감염성 물질을 불활성화시키는 소독 방법을 제시하고요. 또 소독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유의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도 분기별 1회로 자체 소독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월 1회 자체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소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안내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밑에 내용을 유심히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에 노출된 시설이나 공간의 환경 청소와 소독에 대한 안내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역학적 특성이 현재까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서 본 지침의 내용은 변경이 가능한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일반 원칙으로는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감염 예방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되겠죠. 개인 보호구로는 보건용 마스크, 또 전신 보호복, 소매를 덮는 앞치마, 고글, 안면 보호구, 신발 덮개, 고무 장화, 또 일회용 이중 장갑 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환경 표면에 환자의 분비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구토물, 혈액 같은 것이죠. 있으면 적절하게 소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소독 전에 표면을 닦아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소독제를 적신 천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즉 공기 중으로 떠도는 부분이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 방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독제를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천에 타올 같은 거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 티슈를 이용해서 환경 표면을, 접촉물 표면을 철저하게 닦아내시면 되겠죠. 자,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셔야 되고 전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한 후 건조시켜서 보관하셔야만 합니다. 청소도구를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도구에 대해서는 안내된 것처럼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반드시 건조를 시켜야지만이 감염 병균이 멸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소독 전 준비 품목을 보시면 먼저는 개인 보호구가 필요하다.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가운, 장화, 고글 등이 되겠고, 일상 소독은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서 일회용 가운이나 고글, 장화 등을 추가로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소독제가 또 중요한데 종류로는 치아염소산 나트륨, 또 알코올, 페놀 화합물, 제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같은 것들이 있고,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 용량을 준수해서 소독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부침 1에 나타나 있습니다. 의약 외품 중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에 대한 안내가 부침 1에 되어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부침 1에
의약 외품 중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이라고 해서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안내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캐비사이드, 캐비와이프스 이런 내용들이 쭉 있기 때문에 붙임일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붙임일 파일을 밴드에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붙임일 파일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보시면은 제품명은 캐비사이드, 캐비와이프스, 또 릴라이온 버콘 마이크로, 또 인바이로트루액, 또 이런 내용들, DRS, MD125, 닥터큐 007 살균 소독액, 쿼트 플러스 알파액, 이런 제품명들이죠. 특히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다양한 제품들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소독액들이 나오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환경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희석 비율, 또 접촉 시간,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치아 염소산 나트륨 용액은 소독 전에 희석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쓰는데 그런 그 희석 방법에 대한 안내가 같이 되어져 있죠. 예를 들어 희석 방법이 4% 락스를 1대 100으로 희석을 하는 경우에는 물 1000리터에 4% 락스 12.5ml씩 섞는 그런 희석 방법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석 방법에 따라서 준수해서 배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알코올은 치아 연소산 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을 닦는 데 사용을 하고요. 다른 소독제가 고려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소독제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준비를 해서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또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고요.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 그리고 양동이 쓰레기통, 일회용 천, 타올, 물 등이 필요하겠죠. 우리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가 이런 데에서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에서는 의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료 폐기물 수거를 계약을 안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감염병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의료 폐기물 수거 계약을 반드시 체결을 하고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를 시설에 설치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독 중 주의사항을 보실 텐데요.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고글 및 보건용 마스크, 장화 등을 개인 보호구 착용 방법에 맞게 착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보호구 착용 및 탈의 방법은 부침 3 파일에 이제 안내가 되어 있죠. 자, 보시는 화면이 부침 3 개인 보호구 착용 및 탈의 방법인데, 착용 순서를 보시면은 개인 보호구를 준비하고, 그리고 가운을 입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서 밀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 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글이나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고요. 그리고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해서 착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도 있다는 점 숙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는 코와 입을 만지면은 안 되겠습니다. 고글은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장갑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었다면 제거하고 새 장갑을 착용하시기 바라고요. 마스크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안전하게 벗어버리고 다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자, 소독 후 예방 조치를 보시면 소독이 완료된 후 모든 개인 보호구를 안전하게 탈의하여야 하는데, 부침 3에 또 보시면은 개인 보호구 착용 및 탈의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개인 보호구 탈의 순서인데요. 자, 먼저는 가운에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탈의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설에 이 환자가 발생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에서 혹시라도 오염물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안으로 말아주면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탈의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갑만 벗기는 경우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서 말아서 버리면 되겠습니다.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리면 된다. 즉, 장갑 표면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잘 말아서 버리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손 씻기를 통해서 손 위생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고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면부에는 또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건 마스크를 제거하고 손 위생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 위생은 우리가 손 씻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비누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손 씻기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로 문질러주고 손등과 손바닥을 문질러주고 손깍지를 끼고 하고 손가락을 마주 잡고 하고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가락으로 돌려주면서 깨끗이 씻어내고 손가락을 또 반대편 손가락에 놓고 문지르면서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손 씻기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개인보호구는 지침에 따라서 제거하여야 되고요.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탈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독을 실시한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제거한 직후와 청소 및 소독 작업 완료 후 비누와 물로 손 씻기를 실시하고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부침 사의 절차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침 사의 절차는 어떤 거냐면 바로 자가격리의 생활 폐기물 관리 처리 매뉴얼인데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고요. 먼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그때의 생활 폐기물의 배출 요령인데 가정에서 또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은 제공되는 전용 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하여 보관하면 되겠고요. 1일 1회 이상 소독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용 봉투는 밀폐 포장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75% 미만으로 담도록 하고요. 사용하신 봉투는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 후 밀폐되도록 묶어서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용 봉투에 담긴 폐기물의 외부로 배출을 자제하고요. 불가피하게 전용 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할 때에는 봉투를 골고루 소독한 후 다시 한번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용 봉투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전용 봉투를 대신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담고 배출할 때는 다시 한번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생활 폐기물에 대한 배출 요령인데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무엇보다도 보건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래와 같이 전용 봉투에 담아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건 당국과 전문 처리 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해서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의심 증상이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은 무엇보다도 질병관리본부 1339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소독을 실시한 요원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은 반드시 보건소에 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상별 소독 방법인데 이번에는 환자의 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감염증에 대한 환자, 그 환자가 머물렀던 거주 공간에 대한 소독인데 환자가 발생한 후에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문 소독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예방을 위해서도 물론 전문 소독 업체를 통한 소독도 필요하지만 더 자주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소독을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문 소독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정용품을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고요. 사용 후 세정제와 물로 철저하게 세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 및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요.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져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환자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소독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전문 소독 업체에서 소독을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소독제가 준비가 돼서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그리고 거주 장소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준비된 소독제로 천을 적신 후에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아내야 됩니다. 손잡이, 팔걸이, 시트백, 테이블,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고 감염성 물질은 에어로졸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 공기 중으로 분산돼서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소독하는 것은 가급적 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해서 세탁을 하고요. 온수 세탁 사이클의 경우 세제, 소독제로 70도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저온, 즉 70도씨 미만 세탁 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저온 세척에 적합한 화학 물질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의사, 환자가 감염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단이 될 때까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또는 쿠션 등은 사용을 하면 안 되겠고요. 검사 결과 만약에 양성이면 직물 재질과 같은 투과성 표면은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사용한 직물 재질은 폐기하거나 폐기가 어렵다면 치아염소산 나트륨 소독액에 30분간 침적을 해서 소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능한 모든 천 및 청소 시 발생하는 기타 폐기물을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장갑을 벗어서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 씻기를 수행한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어서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 씻기를 수행한다. 자, 그리고 청소 및 소독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폐기물은 가능한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해서 배출을 하는데, 저희 부침사 아까 위에서 살펴보셨죠? 자가격리의 생활 폐기물 관리 처리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요. 다른 옷으로 빨리 갈아입어야 되겠고, 청소 및 소독 후 최소 2시간 이상 환기를 한 후에 물에 적신 깨끗한 일회용 천으로 표면을 닦아내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환자에 노출된 지역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환자에 노출되는 그런 지역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서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 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이 가능하다.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지만은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하루 정도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환자가 노출된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에 따른 소독은 반드시 전문 소독 업체를 통해서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오염된 환경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을 밀폐해서 버리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청소, 소독 장비가 준비가 되고 확진 환자가 있었던 장소를 청소 및 소독할 때에는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소독 요원이 배치가 된다. 그리고 장갑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면 제거하고 새 장갑을 착용해야 되겠고요. 청소 활동이 완료된 후 일회용 개인 보호구를 탈의 후 폐기한다. 또 고글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서 사용 후마다 소독을 해야 되겠고, 개인 보호구를 제거한 직후 비누와 물로 손 씻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두어야 되고요. 천에 소독제를 적신 후에 표면에 도포를 한다. 스프레이로 소독 시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스프레이로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즉 스프레이는 공기 중으로 감염 원인들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 사용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액체가 튀어서 에어로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이나 수평 표면을 청소 및 소독할 때는 지속적으로 닦아내셔야 한다는 부분이고, 압축 공기 사용과 같이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는 세척 방법은 금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으로 감염 질병들을 막 흩어버리는 그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죠. 소독제로 바닥을 닦고 치아 염수산 나트륨을 희석해서 닦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 및 화장실 표면을 닦은 후에 건조까지 시켜주는 부분이죠.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또 키보드, 스위치 등 모든 접촉물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뿐만 아니라 최대 3m 높이의 벽을 소독제로 닦아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온수를 사용해서 세탁용 커튼, 직물, 이불 등을 세탁기로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전문 소독 업체는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을 적절하게 이제 소독을 하게 되겠고요. 직물 재질과 같은 투과성 표면은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사용한 직물 재질은 폐기 또는 폐기가 어렵다면 치아 염수산 나트륨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이 시행되겠습니다. 또 다시 소독제로 여러 번 바닥 청소를 시행하고, 양동이는 소독제, 용액을 담그거나 뜨거운 물로 헹궈서 소독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영역을 청소한 후에는 비다공성 청소 장비를 소독하고, 천 등 흡수성 재료로 만든 청소 소독 장비는 폐기해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다공성 청소 장비라고 하는 것은 액체나 가스가 통과할 수 있는 틈이나 구멍이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청소 장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독 장비는 다른 일반 장비와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에 반드시 버려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부침사 파일 위에서 우리 같이 보셨죠? 자가격리의 생활 폐기물 관리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제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그리고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노인복지시설에서, 특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월 1회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접촉물에 대한 소독과 또 해충에 대한 소독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전문적인 소독을 위해서는 전문 소독을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받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나 환자가 발생을 했다거나 또는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해당이 될 때에는 우리가 그 전문 소독 업체를 통해서 소독을 실시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특히나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 소독 업체를 통해서 계속 소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접촉물 소독 관리에도 철저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문 소독 업체를 통해서 소독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을 위해서는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시설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체 소독 관리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교육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